서쪽으로 버나비시, 동쪽으로는 코퀴틀람시. 두 시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가 바로 노스로드다. (200년) 전 BC주의 주도는 뉴 웨스트민스터였다. 군수 물자의 운반로와 함께 사람들의 주 교통로였던 노스로드는 포트 무디를 출발하여 버나비시와 코퀴틀람시를 가로질러 주도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다. 현재도 노스로드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노스로드. 현재는 200여 개가 넘는 교민들의 상점이 밀집해 있는 큰 상권으로 발전해 있다. (200년) 역사를 가진 노스로드는 밴쿠버로 주도가 이전하고 사람들이 밴쿠버 다운타운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기능과 명성을 점차 잃어간다. 차량 절도와 폭력 사건 등 잦은 범죄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고 조금 남아있던 상점들마저 그곳을 떠나기에 이른다. 그러던 1990년도 중반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식료품점이 입점하면서 노스로드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코퀴틀람 외곽의 유통회사. 우리는 이곳에서 대형 한인마트가 입점할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그는 대형 한인마트, 한남 슈퍼마켓이 창업을 한 이후 현재 사장에 오르기까지 노스로드의 변화와 함께한 사람이다. 그에게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거기는 한남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좀 폐허되어 있었고 그 캐네디언 타이어 자리였었고 굉장히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한인이 많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번성해진 이 상가. 한남 슈퍼마켓이 입점할 1998년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곳에 점포를 임대하려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일까 한남 슈퍼마켓의 입점은 한인 사회의 큰 이슈가 됐었다. 별로 한인들은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 한남에 들었을 때는 이 밴쿠버의 최초로 매장이 제일 큰 매장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이었었어요. 주민들의 반대, 시와의 마찰, 입점 자체가 어려워져가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준비하기를 수년, 한남 슈퍼마켓은 누구도 오지 않는 곳에 입점하게 된다. 한남이 일단은 활성화가 됐고요. 비어있던 공간도 하나 둘 상점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한인이 이주도 그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권이 형성되면서 교민들은 하나둘 이곳으로 모이게 된다. 이 시기에 스카이트레인역이 생기게 되고 IMF 이후 주춤했던 이민자들이 다시 밴쿠버를 찾으면서 새로운 지역에서 코리아타운은 자연스럽게 큰 형태를 띈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50년의 세월이 걸려 얻은 성과. 노스로드는 한인들에게 오랜 기간 꿈꿔왔던 장소가 되었다. 한인들과 가장 비슷한 문화와 외모를 가진 중국인들의 장소. 우리는 차이나타운을 방문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동쪽에 위치한 차이나타운. 붉은 가로등과 팬더가 있는 이곳.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차이나타운이다.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 이민자들에게 이곳은 만남과 생계 유지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다.
현재 차이나타운은 수많은 중국인들과 아시아인들의 주요 방문지이며 주말 쇼핑, 각종 먹거리와 문화적 유대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인들의 차이나타운은 BC주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문화유산이 되었으며 더 이상 중국인들만의 장소가 아닌 현지 사람들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As Canada's Minister for Multiculturalism, I can think of no better example of the success of Canada's multiculturalism than Vancouver's Chinatown. 차이나타운을 통해 우리가 주목했던 사실은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자세였다. 곳곳에 있는 역사 유물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 이미 이곳 차이나타운은 그 겉모습만으로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함께 이곳 밴쿠버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미 오랜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유지해오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온 차이나타운. 붉은 기둥과 팬더 문양의 깃발 곳곳의 문화유산들. 차이나타운에는 그들만의 장소를 알릴 다양한 것들이 유지 관리되어 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장소인 노스로드에는 코리아타운을 알릴 무언가가 있을까? 노스로드에 한인들이 상권을 형성하면서 과거의 잦은 범죄로 악명 높았던 노스로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인들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한인들의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인들이 자리 잡은 이후 변화된 노스로드는 지역 언론에 조명받기 시작했다. 이게 조금 당시 노스로드의 한인들을 위해 많은 일에 앞장섰던 황승일 변호사. 그는 변화되는 노스로드의 중심에 있었다. 길거리에서 삐라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한인들이 이쪽으로 온다 하는 영문으로 된 뉴스레터를 하나 보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잘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역반응을 받겠구나 하는 걸 느껴서 우리가 모아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만 쓰여진 간판들과 몰려오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기존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꼈고 한인 사회는 이들과 소통이 가능한 수단을 찾아야 했다. 그때 소라볼 식당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인사동이지만 거기 모여서 경매를 해갖고 거기에 Share Society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그 행사 중심으로 이 사회에다 프레스 릴리스를 해갖고 한남 슈퍼마켓이 이 노스로드에 있는 코리안들이 여기 사람들을 도운다 하는 그런 기사가 앞면에 나왔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한 한인들의 노력에 지역 신문들 역시 힘을 실어주었다. 첫째 오픈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우리 지금 한인 문화 행사의 초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사이드워크세요 하고, 그때 처음으로 저도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사물놀이를 본 것 같아요. 다양한 행사를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닫혀있던 마음은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고 간판을 한글과 영어 두 가지 언어로 표기하고 정기적인 거리 청소를 하는 등 작은 것에도 섬세한 노력을 기울였다. 리치몬드의 중국 사람들이 리치몬드나 차이나타운의 중국 상가들이
영어를 안 쓰고 중국말만 해서 백인들이 불평하는 그런 거가 매스컴에 올라왔었어요. 그걸 따라서 CBC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는 노스로드에도 그런 게 있냐 물어봤을 때 저희는 자신 있게 여기는 그런 그 간판이 거의 다 한영이고 모든 서비스가 한영으로 된다 했더니 그럼 뭐 여기는 기사 커버할 게 없군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인들의 지속적인 행사와 숨은 노력들 속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 우선 사업적인 목적으로서 우리의 시장을 넓혀야 된다. 우리가 꼭 한인 상대로만 비즈니스를 하면은 시장이 좁고 한정되고 또 경쟁성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선은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한다 하는 그런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또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차별받지 않고 시장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한인들은 더욱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러기를 몇 년, 노스로드의 한인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생긴다. 이렇게 주위 돌아볼 때에 길거리에 가로등들이 다 녹이스럽고 거기에 낙서가 많았고 길이 지저분했어요. 이 좋은 깃발을 해갖고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여기 자신감을 줘야겠다 하는 아이덴티티도 주고 그래서 깃발을 골랐습니다. 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깃발. 100여 개가 넘는 가로등에 깃발을 거는 일은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코리아타운을 알림과 동시에 거리까지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던 깃발의 설치. 한인들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노스로드의 북쪽 이곳에 지역 의원인 해리 블로이의 사무실이 있다. 수년간 버나비 시와 코키틀람 시에서 지역 의원을 지내온 그는 노스로드를 중심으로 있는 한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다. 그에게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한 당시의 프로젝트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We came up with the concept of the banners, and we went and made presentations to both cities, to both city councils, to put up banners showing the heritage of the street and the multiculturalism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support. You know, out of this committee came some flowers, some gardens that were planted along the way, some special sign notations that were done to promote multiculturalism and this very vibrant Korean community. 버나비 시와 코키틀람 시를 오가며 깃발에 대해 설명하기를 수차례. 그러나 두 시를 모두 설득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안전의 문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처리 과정 등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그 길을 막아섰다. 담당자가 나오지도 않고 하는 말이 그 전보산 떼들은 바람 불 때 이게 강한지 안 한지 테스트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깃발을 달고 싶으면은 우선 가로등 하나당 디파짓으로 그 데미지 디파짓으로 1,000불씩 디파짓을 해라 하는 것을 요만한 노란 쪽지에다가 쓴 것을 그 비서가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제가 어떤 책자에다 붙여놓고서는 이게 말이 되나, 이 가로등이나 저쪽 깃발이 달려있는 가로등이나 별로 제 눈에는 다른 게 없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하고 우리 보고 이 시를 아름답게 하겠다는데 우리 보고 도리어 돈을 내라 그러고, 그래서 화가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깃발을 거는데 앞장섰던 황승일 변호사는 시의 안일한 태도에 맞서 주변 상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한 개의 가로등에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였다.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주변의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앞다투어 돈을 내어놓기 시작했다. 100개가 넘는 가로등에 깃발을 거는 일은 그렇게 힘을 얻기 시작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일주일 간격으로 버나비 씨랑 코키틀람 씨랑 예약을 해놓고서는 했을 거예요. 둘 다 월요일 날 시의회가 있으니까 아마 코키틀람에 먼저 간 것 같아요.
거기 가갖고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모금 운동도 하고 깃발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나비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데 당신네들은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하는 해갖고서는 거기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버나비 시청에 다음 주에 가갖고 이제 또 말했어요. 저 코켈람에서는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다. 당신네들도 우리 도와줄 거냐?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양쪽 시를 설득한 황승일 변호사와 임원들에게 두 시의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노스로드에 깃발을 거는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황승일 변호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깃발은 오른쪽으로 버나비 시를, 왼쪽으로는 코키틀람 시를 의미하며 가운데는 노스로드를 형상화하여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느낌을 주게끔 디자인이 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깃발의 등장으로 노스로드는 변화되기 시작한다. 지역 주민들 역시 한인들과 지역 협회의 노력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양쪽 시에서는 지금 이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서로 자기네가 밀어줬다고 자랑하기 바빴죠. We had lots of comments in our office about the banners, and the citizens were surprised at the heritage of multiculturalism of how North Road had changed, because you know the Korean community's been coming here for about 50 years and has been growing every year, one of the fastest growing segments. And before they knew it, there was basically a Koreatown all developed, okay? And you know, there's always some rejection to change at the beginning, but now people encompass it. When I shop in the supermarkets down there, I see all cultures in there, not just Korean, majority Korean, but many individuals, many Caucasians that come and shop down there for the specialty foods from Asia as a whole. 그거를 한쪽은 코클람시 이렇게 해갖고 태극기의 중간에 선을 도로로 만들어서 노스로드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쪽은 코클람. 다시 찾은 황승일 변호사와 해리 블로이 지역 의원. 노스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두 사람 모두 깃발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게 박력 있는 컬러고 에너지를 주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On the street, they felt that they were getting some sort of special recognition by having banners, because North Road had never had banners on both sides of the road before, with the cities working cooperatively. So why you keep this banner? Oh, for history, I'm not sure, but it's a part of the heritage. It's a part of the history of North Road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community. 다시 찾은 노스로드. 현재 이곳에는 어디에도 코리아타운이라는 표시를 볼 수 없다. 2000년대 초반 이곳을 알리던 깃발 역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머나먼 곳 밴쿠버로 온 이민자들. 뒤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온 지난 날들. 한글 간판 이외에 어떤 것도 코리아타운임을 보여줄 곳이 없는 이곳 노스로드. 이 장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건물이나 도로나 깃발이나 모든 게 사람이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개발하거나 건축하거나 그럴 때에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게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을 봅시다.
그 인종차별 때문에 그때 모여서 그 개발된 차이나타운이에요. 그게 거기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때 편리하고 도와줬지만 그 이후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의 함정이라 할까, 테두리가 돼갖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일생을 영어도 안 배워도 되고 못 배우고 중국말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라는 것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여러 사람이 노력하면서 거기에서 문제도 있고 해결 방법도 있어요. 그게 좋은 하나의 유산이라 그럴까, 문화적인 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하는 사람 젊은이들한테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제가 듣기로는 아직 거기에 판단력이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하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삶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우리 한인들은 어디 테두리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여기에서 한 단계의 이민 생활에 적응을 하고 힘을 얻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요.